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25강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국권 침탈 전에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한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항일 의병이었고 하나는 애국 계몽이었어요. 애국계몽운동은 우리의 시험 범위 안에도 있습니다. 이 항일의병은 무력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었고, 애국계몽운동은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자주독립을 이루자라는 겁니다. 실력? 결이 비슷해요. 애국계몽운동은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자주 독립을 이루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실력 양성 운동은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되찾자라는 겁니다. 결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식민지 치하에서 무력을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오늘 배울 것은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얻자라는 겁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무엇이냐?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세 부류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의 운동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먼저 물산 장려 운동부터 만나볼게요. 물산 장려 운동은 쉽게 말하면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이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서 회사의 설립이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러자 우리 민족의 자본가들이 회사를 많이 세우기 시작해요. 또 하나의 상황은 무엇이냐? 일본 기업이 진출을 많이 합니다. 일본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전에 허가제일 때는 총독부가 일본 기업의 사이즈를 보면서 너는 오면 안 되겠다. 너는 와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봐가면서 일본 기업을 통과시켰는데, 이제는 일본 기업이 자유롭게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일본 자본의 침투가 심화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관세가 폐지되자 우리 민족 기업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원래는 이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관세가 매겨지면서 일본산 제품에 비해서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었는데, 일본 기업이 이제 여기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산 제품이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고 품질은 이쪽이 월등히 좋으니까 이제 민족 기업이 만든 제품이 잘 안 팔리게 돼요. 그러자 국산품 애용 운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산 장려 운동.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은 민족 산업을 보호하고 키우고 민족 자본을 보호하고 키우자,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거를 많이 팔아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어떤 운동인지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이끈 사람은 조만식입니다. 이 조만식도 여기에서 구분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 물산 장려회를 평양에서 조직합니다. 평양이 지금이야 뭐 북한 돼지 아래에서 고통받는 지역이지만은 이 당시까지는 뭐 과거 조선 시대 때부터 제2의 도시나 마찬가지였고, 뭐 이 시기도 이 평양은 기업가들, 자본가들이 많이 활동하는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민족 기업가들이. 자, 이 조만식이 조선 물산 장려회를 통해서 국산품 애용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고, 요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다만 이 물산 장려 운동은 한계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발동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왕 쓸 거면은 지금의 비로 하면은 우리가 일본산 볼펜 쓰지 말고 국산 볼펜 쓰자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요게 정말 나름대로는 성공적이어서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 증가합니다. 문제는 수요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산품을 많이 찾는 데에 비해서 당시의 자본가들, 우리 민족의 자본가들과 기업은 공급을 게을리합니다. 수요만큼 공급을 해줘야지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얼추 맞아 떨어지는데 공급은 게을리하고 오히려 가격을 올립니다. 오히려 가격이 비싸집니다. 뭐 이거는 자본가들이 올린 것도 있고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맞춰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가격도 올라가는 게 경제의 원리입니다. 여튼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가 외면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산 볼펜이 1,500원입니다. 그리고 국산 볼펜이 500원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산을 약간 좀 민족적인 마케팅 느낌으로 팔아주는데 국산 제품이 2,500원이에요. 하지만 퀄리티는 이게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은 이걸 사겠죠. 이게 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느낌으로 전환돼 버리자 소비자들이 외면을 합니다. 뭐 이런 한계가 있어요. 약간 이런 게 너무 애국주의적 마케팅이에요. 펄럭거리는 뭔가 그들이 제품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한 약간 그런 운동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를 비판합니다. 야, 니들이 이거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자본가들이 배를 불리기 위한, 자본가들이 돈을 벌기 위한 마케팅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요. 뭐 물론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국산품 애용과 물산 장려 운동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도 존재합니다. 민족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꾀한 거는 긍정적인 의미였지만은 사회주의자들 비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본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윤 창출을 위한 사람들이 자본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한계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를 자본가들만의 그런 위안, 그들만의 운동이었다고 비판했다는 거. 여튼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이었습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 어려운 거 없겠죠? 다음 이거는 그 교과서에도 있는 물산 장려회의 취지서, 이 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쓰고 쓰는 물건을 스스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요게 유명한 사실인데 교과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이 천을 쓸 때도 우리 거를 쓰자라는 겁니다. 광목은 태극성 이러면서
조선사람, 조선광목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남이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이런 식으로 우리 자본과 우리 기술로 만든 물건을 사자고 홍보를 하고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학교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 말은 대학교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1910년대의 우민화 교육, 이 일본과 한국인의 교육 기회에 차별이 발생하고 거기에 더해서 고등교육의 기회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대학교가 없거든요. 물론 일본으로 유학 가서 대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도쿄의 유학생들. 하지만 한반도 내에서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각 운동들이 왜 발생했는가는 아시화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구분을 하니까요. 이런 현실을 고치고자 이상재 등이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어서 대학교를 세울 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표어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이런 식의 표어를 만듭니다. 국채보상운동 때도 이런 비슷한 구호가 있었죠. 한 사람이 1원씩 모으면 한민족 1천만이 1천만 원 모으니까 대학 설립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학교 설립운동은 탄압을 받아서 실패합니다. 일제가 감시와 탄압으로 모금운동과 이런 홍보를 방해를 합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반도를 덮치는 천재지변, 가뭄과 홍수, 이 시기 홍수가 어마어마했어요. 1년에 4번 태풍이 옵니다. 홍수가 막 오는데 태풍이 원래 한반도에서 태풍 경로가 원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시기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하던 이 시대의 태풍 하나가 어디를 지나가냐? 태풍이 만주까지 가요. 만주까지 가는 태풍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로 가면서 한반도를 완전 작살을 내요. 한강이 4번 넘치고 이때 조선 총독부 예산의 58%가 날아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강의 흐름이 바뀌어요. 지금 잠실 옆에 신천, 이게 이때 생깁니다. 원래는 이게 없는 땅인데 이때 홍수 때문에 한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멀쩡한 땅이 등장을 해요. 그 정도로 홍수나 가뭄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금운동에 참여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모금운동이 점점 저조해지면서 실패를 해요. 조선 총독부는 이제 이런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대학 설립운동이 다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학교를 세워요. 공교롭게 대학교가 세워지면서 봐라, 대학교 있잖아. 니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고등교육의 기회를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까지는 아니지만은 해방 전에는 경성제국대학교, 해방 이후에 완전히 성격을 바꾸는 서울대학교, 이런 식입니다. 같은 거는 약간 아니에요. 여튼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통해서 다시 대학교 설립을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게 차단해버립니다.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뭐 경성제국대학 정도는 살짝 알면 좋은 정도 느낌이고, 배경이 어떠한 배경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나, 그리고 그들의 표어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들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살펴봅시다. 169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사료인데, 근래 일반의 교육열이 매우 높아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교가 부족하다. 청년들이 곤란하다. 그런데도 조선 안에는 한 개의 대학교도 없으니까 대학 교육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힘을 합쳐가지고 밀립대학 세우자, 사립대학교 하나 세우자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대학교가 없으니까 밀립대학 세우자라는 것이겠죠. 마지막 운동입니다. 문맹 퇴치 운동. 문맹이 무엇이냐? 여기 문맹은 글자를 모르는 겁니다. 말은 할 수 있죠. 사람인데 말은 해요. 다만 글씨를 읽을 줄 몰라요. 일본의 우민화 교육의 영향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인에 대한 교육을 차별하면서 차별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글을 못 읽는 문맹자가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일제 강점기 내내 문맹자는 매우 많습니다. 1945년 광복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 문맹자가 매우 높아요.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해방 이후에 1950 몇 년 그때 1960년에는 문맹률이 20%까지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요. 80에서 20으로. 여튼 이 당시에 글을 못 읽는 문맹자가 많아지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글자를 읽혀서 글자를 공부해서 문맹을 벗어나자라는 문맹 퇴치 운동이 전개됩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신문사들이 주로 주도했습니다. 신문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고향이나 농촌에 내려가서 농촌에서 농민들과 노동자를 가르치는 야학 운동 같은 이런 문자 보급을 펼칩니다. 1920년대엔 조선일보가 주도한 문자 보급 운동이에요. 그래서 밤에 공부하는 노동자와 농민은 낮에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지친 몸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는 문자를 배우는 야학이 많이 세워집니다. 당시에 야학에 대한 이런 참여도가 매우 높았어요. 이 당시에 우리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학구열이 매우 높았습니다. 여기 있잖아. 일반의 교육열이 매우 높다고요. 교육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지금 교육열이 제법 높죠. 그래서 이렇게 20년대에는 문자 보급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1930년대에는 뭐가 있냐? 중요합니다. 브나로드 운동이 있어요. 문자 보급 운동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동아일보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문자 보급 조선일보, 브나로드 동아일보. 그러면 이 생소한 브나로드는 뭐냐? 자, 이 브나로드는 러시아어예요. 러시아 말로 나로드는 인민이에요. 인민. people. 부는 속으로 들어가는, 영어로 말하는 in.
속으로 들어가자. 어디로? 인민 속으로, 민중 속으로. 당시에 지식인들, 특히 학생들, 당시에 학생들은 점점 지식인으로 가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학교 아무나 못 갑니다. 다들 집에서 일 시켜요. 그 당시는 그래요. 근데 학생들이 자기들은 문자를 알고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민중 속으로 뛰어들자라는 겁니다. 왜 러시아어냐? 러시아에서 예전에 이 계몽 운동가들이 농민과 노동자를 교육하기 위한 야학 운동 같은 거를 펼친 적이 있어요. 이 러시아에 사례가 있고 이거를 본따서 우리도 실시한 게 브나로드 운동인 거예요. 러시아의 브나로드 운동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민중 속으로 참여해서 민중을 계몽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농촌에 가서 학생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농촌에 가서 농민들이나 혹은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해질세라 동아일보의 주최로 조선어학회, 나중에 배우지만은 조선어학회에서 한글을 보급하는 교재를 만들고 한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은 1935년 이후에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완전히 금지시켜버립니다. 한글 사용에 대한 제재와 한글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런 것들,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글 이런 것들을 짓밟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아예 지워버리기 위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됩니다. 브나로드 운동 매우 중요한 운동이에요. 사진을 보면은 요게 문자 보급 운동을 나섰던 조선일보의 교재입니다. 문자 보급 한글 원본 주최 조선일보사. 조선일보가 문자 보급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는 원체 유명해요. 여기에 원체 유명한 브나로드의 홍보 포스터예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이러면서 이제 동아일보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브나로드, 조선일보는 문자보급. 교과서에 없는 사료를 참고 삼아 볼게요.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은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에 대한 참고 사료입니다. 왜 문자를 보급해야 되나? 현재 조선인에게 무엇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것은 지식 보급이다. 문맹자 앞에는 항상 바닥모를 함정이 놓여 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위험과 저주가 있다. 농민과 노동자, 부인의 생활을 보라. 그들이 무지몽매하니까 생활이 향상되지 못한다. 전 인구의 1000분의 20, 100분의 2 밖에 문자를 알지 못하고 학령기, 학교를 갈 나이에 아동의 30%밖에 학교를 못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문자 보급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브나로드 운동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브나로드 운동은 다만 문자와 숫자만을 보급하는데 국한된 게 아니라 민중에게 필요한 것이고 학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브나로드 운동이다. 한마디로 하면은 학생 브나로드 운동은 남녀 학생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민족을 위한 봉사라는 거다. 학생은 브나로드를 통해서 그들의 젊은 정신으로 이런 계몽과 문자 보급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다. 즉 당시 학생들은 방학을 통해서 이제 민중에게 계몽 사업을 했고 그게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다만 구분은 잘 해야 됩니다. 물산 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요.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대학교를 세운 운동이에요.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 글자를 민중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요. 이 세 가지의 운동을 잘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 버리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민족운동이 하나로 합치게 되는, 잠시지만은 하나로 합치게 되는 그런 운동의 경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